7일 만입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고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지 오늘 그러고 나왔는데요.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본인에 대한 긴급 체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발로 경찰 출석한 이유, 아마 이 핵심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고 국격에 맞게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 국격, 대통령 신분에. 잠시만요. 이제 속보가 쭉 들어왔는데 아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사표 수리와는 좀 다른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같이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고,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초유의 상황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거 막아설 수 없으니까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갈등 출구를 뚫기 어렵다라고 해서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 이 얘기와 이 얘기가 좀 결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조직의 어떤 정말 이 존폐가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경찰도 사실은 이걸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는 지금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부지법에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서부지법은 서부지법대로 이거는 정당한 영장이다. 법원의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금 기관이라도 양보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이야기하는 것도 현재 법체계 안에서는 도저히 어떤 이 타협점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어떤 한 조직이 완전히 이제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어떤 정말 이 대립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유일한 이제 하나의 방법은 결국 이제 특검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특검을 통해서 뭔가 이 수사권을 가져가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나머지 수사기관들도 본인들의 어떤 조직이 다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지금 방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상목 대행이 이번에 위헌적이지 않는지 특검법을 이야기를 한 것도 아마 그런 배경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저는 이 공수처가 지금 한 3주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체포영장 집행의 시간이. 넉넉하게 시간을 받아놨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경찰도 오늘 경찰 소집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대통령에 대한 강제 연행을 할 경우에 이 사태는 12.3 계엄 사태보다 저는 더 훨씬 더 국민들에게 충격이 클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한 정책 파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클 것이다. 그것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끌려나가는 모습이 국민 앞에 비춰지면 이건 민주당한테도 엄청난 지금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연행이 양측에 상당한 지금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 대행이 저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지금 현재 특검법이 지금 이제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 다시 지금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특검법에는 제3자 특검법이고 지금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14일 날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당분간은 이 집행을 미루고 그리고 특검법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특검이 만약에 통과한다 그러면 그 특검에서 맡아서 수사를 하는 방법, 이게 지금 현재 충돌을 빚지 않는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이 이야기를 했고 만약 그런 식으로 특검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특검법을 발효할 것이다. 서명할 것이다. 그런 하나의 입장들을 지금 피력한 것 같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본인의 사의 표명으로 본인의 뭐 개인적인 경찰 수사와는 일단 관계없이 메시지를 전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이렇게 물리적 충돌, 공수처와 경호처의 총뿌리를 겨눌 수밖에 없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면 이거 경찰, 뭐 공조본이든 검찰이든 뭐든 다 특검으로 넘겨서 질서 있게 조사를 받게 하자, 이 취지. 박성 비서관님, 민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경호처장의 메시지는 사실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게는 소구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궤변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뭐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법의 원칙과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게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체포 영장이 왜 청구됐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이 법
집행 과정에서 방해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거든요. 어떤 유혈 사태가 걱정되고 지금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자진해서 나서서 이 갈등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뒤에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우려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국격을 말씀하시고 대통령의 신분을 경호처장이 강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국격을 얘기하시고자 한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경호처 뒤에 숨는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땐 더더욱 실망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어제 저희 뉴스탑텔에도 짚어봤지만 대통령 체포작전의 핵심 중에 경찰과 공조본이 생각했던 게 수뇌부부터 잡아들여라. 뭐 그래서 수뇌부 체포하면 경호 지휘 체계가 힘을 못 쓸 것이고 그러면 사기가 좋아하면서 대통령 체포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관측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찰도 지금 경호처장의 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는 김성훈 경호차장에게도 내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인이 경호처장은 출석 전에 사표를 던졌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리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기용 부대변인, 이 박종준 처장의 오늘 자진 출석, 전격적인 출석을 두고도 사표 못지않게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 여론전을 통한 지지층 결집이냐 혹은 휘하 간부, 밑에 사람들은 잘못 없고 나를 잡아들여라. 선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거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처장이 그만뒀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공조본이 경호처 수뇌부부터 잡아들여라는 체포 계획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있거든요. 저는 뭐 세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첫 번째 여론전을 통한 지지층 결집. 저는 뭐 그렇게 공학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호소를 하는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사임을 함으로써 경찰의 소환에 조사를 받음으로써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국가기관끼리 충돌을 했을 때 유혈 사태가 불가피한데 양쪽 다 법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정치에 어떻게 보면 사법화가 정치의 탈정치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들을 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그거는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할까요? 양쪽이 다 그런데 진짜 부모는 양보하는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나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강경 대응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어떤 설립 기반도 체포가 아니라 조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주 원론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본인의 어떻게 보면 사임과 경찰 소환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번 호소하면서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오늘 이례적으로 그동안은 좀 경호처와 공수처의 극한의 대치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냈었다면 초유의 상황이고 일단 이런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되니까 특검, 여야 합의된 특검을 지켜보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되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 계획에도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뭐 오늘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이제 전 경호처장이 되겠죠. 이렇게 경호처의 수장 없이도 일단 경호처는 저지선에 균열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는데 일부 야권에서는 이미 내부 동요가 시작됐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수뇌부들에 대하여서 지금 벌이는 이 망건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한대요. 사석에서는 수뇌부가 김용현 라인이거나 또는 김건희 라인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밑에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 한답니다. 뭐 윤건영 의원도 뭐 저런 전언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박성비 성아님, 오늘 한 라디오 방송, 한 언론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명령이라서 마지못해 있다. 지휘부와 김용현 전 장관, 김건희 여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 경호처 직원이 이런 증언을 했다는 보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에 굳이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체포영장의 집행은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뭐 공수처가 발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막아서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경호처 공무원들이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호처의 직원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쌓아왔던 명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공적인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 윗선에서는 강경하게 막아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 경호처 직원들, 특히 뭐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 하는 심정으로 사실 이 상황을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따랐다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이유로 동시에 같이 처벌을 받게 되면 그만한 불명예가 어디 있으며 그만한 어떤 정말 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직원들의 동요는 저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 경호처장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는 혼란도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밑에 직원들은 지금 명령이라 마지못해 서 있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는데, 뭐 아니다. 반면에 경호처,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 저지선이 굳건하다. 균열도 없고 내부동이 없다. 이런 반대의 입장이 있는 기사도 있어요. 저기 이현종 의원님. 네. 표면적으로는 이렇네요. 그러면 지금 경호처장은 사표를 수리했고 지금 본인은 조사받고 있고 경호차장 체제가 됐다. 또 하나, 군 수방사 55경비단은 이제 경호처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대략 500명에서 700명 정도로 지금 저지선이 구축이 됐다. 이게 확실히 1차 때보다는 좋지 못한 상황은 분명해 보여요. 저는 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호처 요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의지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결사항전해서 모든 걸 버리고 항전할 그런 지금 생각은 전혀 아닌 거예요. 이들도 사실 공무원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있을 때 재임 중에 충성을 하지만 또 본인들은 다음 대통령을 맞이해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굳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모든 운명을 다 걸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예. 일단 합법적인 거라고 그러면 경호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부당한 명령을 지금 예를 들어서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박정훈 대령의 판결도 우리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안 따르는 것이 지금 공직사회에 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군들 보십시오. 명령 내렸지만 그들 그렇게 체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소극적으로 다들 뭐 라면 먹고 뭐 김밥 먹으면서 시간을 때우고 거기 안 가고 일부러 안 가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실제로 이 사태가 격화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도 그렇고 저는 착각하고 있는 게 마치 자신의 어떤 지시를 내리면 이 경호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를 것이다? 착각입니다. 지난 계엄 사태 때 봤지 않습니까? 전혀 충돌이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선에 있는 이 MZ세대 군인들은요, 따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호처 요원들도 똑같다고 봐요. 예. 본인들이 굳이 이 모든 것을 버려서 정말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그런 저는 이 정신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경찰이 지금 사실은 뭐 1000명 소집하고 하는 것도 저는 이게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예. 상당히 어떤 좀 과시성이 좀 강하다고 봐요.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해라 라는 어떤 의미지 실제로 충돌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저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런 동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본인의 윤 대통령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인을 경호했던 경호처 요원들이 다치지 않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 그렇다면 저는 윤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또 제가 이게 쭉 저희 네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지금 여기 보면 그 대통령이 최근에 뭐 마치 경호를 점검하는 듯한 뭐 산책 비슷한 거, 길말뚝도 있고 철조망, 쇠사슬까지. 근데 지금 만약에 그 박종준 경호처장이 독단적으로 본인이 사표를 냈고 수리를 받았다라고 하면 반대급부로 대통령이나 혹은 지금 남은 경호처 수뇌부는 더 격양돼서 이거 2차 집행 결상전으로 막겠다. 뭐 밑에 경호처 직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게 결상전으로 막겠다라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 속보로 나왔다시피 김경태 대변인 네. 계속 공조본에서 부르잖아요. 2인자, 3인자 부르면 이거 이러면 정말 무너지겠는데 싶어서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표를 계기로 좀 더 결상전 자세를 갖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그 경찰에서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하는 그 경호처장을 긴급 체포를 만약에 한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쪽에 주는 어떤 시그널은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강하게 간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 뭔가 접점을 찾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일단 신변 확보를 하고 이른바 경호의 어떤 수장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변 확보를 놓고 예. 집행을 강행하겠다. 어떻게 보면 강경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 관저에 있는 경호처 입장에서는 일단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호처장이 본인이 가서 이른바 무장 해제를 하고 가서 본인의 인신 여부를 공수처에 의탁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쪽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전 고민 속에서 강대 강의 대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최성목 권한대행이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경호처장이 여러모로 도와달라, 중재를 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예. 본인이 마땅한 답변을 못 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갑작스럽게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최성목 권한대행 당신은 뭐 하고 있냐. 뭔가 접점을 해야 되고 권한과 권한이 충돌한다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결단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성목 권한대행이 어떤 답을 내놓은 게 특검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글쎄요. 뭐 보기에 따라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만약에 온건파로 분류가 되고 했다면 본인의 사표로 뭔가 이런 유혈 사태는 막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줬을 수 있는데 반대로 또 다른 박종준 처장 말고 또 다른 경호처 수뇌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이걸 또 제대로 막아야 된다라는 격양된 반응을 쏟아낼 수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번 질문하고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직 경호처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긴급 체포 대상이 되냐 아니면 귀가 후 구속영장 신청하냐 다음 화면을 볼게요. 뭐 사표 수리가 됐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긴급 체포 가능성도 있었다. 네. 만약에 박종준 처장을 긴급 체포하면 2차 영장 집행을 할 때 다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당위성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종준 경호처장 긴급 체포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긴급 체포를 할 요건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것과 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는 것, 그리고 긴급 체포 이렇게 있습니다. 긴급 체포는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 그러니까 긴급성이 있어야 되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청에 새벽에 자진해서 왔다가 한 6시간 있다가 오전에 긴급 체포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경우에도 분명히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긴급 체포의 대상으로 요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일단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경호처장이 사직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체포를 하지 않고 이대로 집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관저에 가서 공무집행 방해를 할 가능성은 지금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성이 낮아졌다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긴급체포 요건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까지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이제는 열린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이 되냐 아니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왜 제발로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경호처장이 경찰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을까에 방점이 찍혔다면 조금 전 저희 뉴스탑10 방송 직전부터는 사표를 냈고 이 메시지가 뭐냐. 최상목 대행은 그걸 수리했고요. 용산 대통령실 기류가 더 궁금해졌는데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였습니다.